안녕하세요. 저는 33 김미숙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박민철과 결혼한 지 1년.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제일 먼저 집으로 향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명절이 와도 제사가 있어도 시부모님은 한결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미숙아, 너는 내려오지 마라. 시골은 불편하다. 젊은 사람이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시댁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을 본 적도 없고 시아버지와 밥 한 끼 먹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나도 같이 내려가면 안 될까?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싶단 말이야.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다음에 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표정 속에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은 그렇게까지 저를 시댁에 보내지 않으려 하는 걸까? 평범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영화를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따랐던 분이 시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안 가도 돼. 왜? 회사도 가야 하고 장거리 이동 힘들잖아. 이상했습니다. 가족의 위급한 상황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저를 막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보다 소외감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이 맞을까? 왜 중요한 순간마다 제외되는 걸까?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내려가 보기로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막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의문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골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왔네. 고생 많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장례식장 뒤편 창고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걔는 단단히 속고 있지? 걱정 마세요. 절대 눈치 못 챌 거예요.
본처가 알면 큰일이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처? 무슨 뜻일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애만 생기면 끝나요.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두 번째 아내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처는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아이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미숙이 같은 애가 필요한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눈빛은 예전의 김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모든 것을 뒤집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모텔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신혼여행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던 모습,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오며 웃던 모습, 모든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인데도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밤들,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던 모습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아이를 낳아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울고 난 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한다. 하지만 억울함에 무너지면 끝이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편의 본처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렵게 본처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 이름은 이미연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이미연 씨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다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쉽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해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결혼식 사진, 신혼집 사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이미연 씨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시바지로 취급하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미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망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양쪽에서 거짓말을 해온 흔적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시부모를 한자리에 불러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룸 안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연 씨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다 오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연 씨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룸 안에 남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만 생기면 끝나요.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혼인 관계를 속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집 살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부모 역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눈물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연 씨와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위로했습니다. 피해자는 둘 다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힘들어도 진실한 삶이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외면했다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는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걸으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짓 행복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행복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